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지난주 트럼프발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어닥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인 우방국, 동맹국가들에게까지 힘으로 제압하는 일방적인 모습인데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뜻합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70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패권에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최고 지도자, 공산당 지도자들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자들이 베이징 동쪽 해안 도시인 베이다이허에 모여서 휴가 겸 국가의 전략을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인데요. 올해 회의의 핵심 주제가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에 이 최고 지도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것이 중국몽인데 이것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시 주석이 성급하게 세계 패권에 도전을 했다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미국 쪽에 손을 내민 배경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요. 지난주 중국 상무부가 성명 발표를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이 재개된다라고 성명을 밝히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저점에서 드라마틱하게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까지 시도하면서 금요일장 마무리를 했었죠. 이번 주 현지 시간 22일과 23일을 주목하십시오. 바로 미중의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23일은 바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었던 날이기도 한데요. 미중 상무부 차관이 만나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연결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장관급의 모임이 아니라 차관급의 모임인 만큼 미국 쪽에서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수준의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내 석학이자 경제학자인 중국 지린대 경제금융대학원 원장이 지난 6월 2일에 졸업생들 앞에서 했던 졸업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전쟁의 교훈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제1 패권 국가인 미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를 그동안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리샤오는 중국인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6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학습 능력을 기르고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책을 통한 간접 경험과 또 세계를 직접 만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인류를 이해하는 것이 제2 경제대국으로서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세 번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경제학은 자원이 부족한 조건 속에서 행위 주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식 투자에서도 역시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미 능력. 세계 경제 지도를 살펴봤을 때 이 국가마다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금융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가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일본은 제조업 기술을 수출하고 중국은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그리고 유럽은 고대 귀족 문화에서 비롯된
신미 능력을 수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미 능력은 역사가 쌓여야 가능한 것이고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미인주를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5번째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 6번째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의 말대로 이 모든 것들이 사회를 진보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내후 외환 속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7월의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고용 쇼크가 나타났죠. 취업자 증가폭이 5천 명에 그쳤고 특히 40대의 취업자는 역대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붕괴다, 소득주도 성장의 후폭풍이다, 그리고 자영업의 몰락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면서 국민연금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일련의 내부와 외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주식 투자와 같은 자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혁신과 성장이 매우 절실한 시기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야 하고 우리는 어떤 쪽이 그렇게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지 가늠하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해 나가면서 투자에 접근할 때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하시죠.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